사는 이야기 사랑 이야기 사이입니다. 사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희입니다. 안녕하세요, 효정입니다. 효정님 스튜디오 처음 오셨잖아요. 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대학생이고 무용을 전공하고 있는 효정입니다. 처음 뵙지만 진짜 어려 보여요. 아. 이 대학생이어서 더 그런 것도 있고 오늘 패션을 좀 그렇게 입고 오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조금 더 영해 보이게 입고 다니는 아니 원래 중입니다. 대학생이 이렇게 있겠지만 아, 네. 저는 요즘 뭐 이렇게 대학생을 만날 일이 없으니까 더 그렇게 보였고요. 이 스튜디오 처음 왔는데 어때요? 아, 저는 이 말만 들었지 실제로 와본 거는 처음이어서 네. 되게 조금 긴장하면서 오고 막 지도 키면서 여긴가 저긴가 하면서 찾아오면서 오셨군요. 네. 지금 뭐 대학 전공 무용 하고 있잖아요. 재밌는 건 뭐예요? 이렇게 내가 전공을 배우면서. 무엇보다 무용이라는 게 몸으로 표현하는 음. 예술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받았을 때나 아, 그럴 때 몸으로 좀 막 풀 수도 있고 이런 그게 몸 그러니까 되게 쓴다는 큰 게 거네요. 네. 이제 거울을 보면서 내가 몸 쓰는 걸 보면서 되게 재밌는 요소도 찾을 수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내 모습을 또 볼 수 있는 거니까. 네, 맞아요. 그럼 이게 진짜 잘 추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뭐 무용을 전공하거나 이렇게 우리가 방송에서도 춤에 관련된 이렇게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타고난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도 노력인 거예요? 사실 노력충도 있고 재능충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진짜 재능으로 그거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지만 노력을 계속해서 자기가 커리어를 쌓아가고 그런 여러 가지 스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쌓아가는 거군요. 네, 물론 노력으로도 되는 것들이 분명 있지만 뭔가 그냥 아직까지 제 생각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그런 재능이 감각이라든지 이런 뭔가 센스라는 게 그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게 조금 있어야 하기 음. 편한 것 같기는 해요. 제 생각에는. 그래야 또 그 전공을 하면서 자기의 무대라든지 아니면 무언가를 만들어 갔었을 때 창작의 과정이잖아. 네, 조금 더 맞아요. 이렇게 시간들을 단축할 때도 있고. 그런 것도 하나의 센스로 치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뭐 이건 뭐 사람들마다 다 다른 거니까요. 네. 그럼 힘들 때는 언제예요? 이렇게 내가 전공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힘들었다. 많죠. 일단 저는 먹을 걸 진짜 좋아해요. 아, 그렇군요. 먹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보여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 관리를 계속 해야 되는 거네요. 네, 이제 공연 같은 게 있을 때는 또 이제 관객분들이 보러 오시잖아요. 이런 몸이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몸에 따라서 진짜 보여지는 선이라든지 이런 무대에 서 있는 모습 자체도 다른 거잖아. 네, 그 라인도 다르게 보이고 이 풍채나 이런 것도 아무래도 좀 신경 쓰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먹을 걸 좋아하는데 항상 공연 시즌만 되면 다 이렇게 조절해버리는 거네. 네, 그래서 좀 요요가 많이 올 때가 있는 거네. 네, 있기도 하고 금방 뺐다가 또 쪘다가 좀 왔다 그러면 갔다 해요. 이 나름 식단 조절하는 방법 중에 뭐가 가장 좋아? 이게 청취자분들이 들었을 때는 나름 다이어트 방법이랑 비슷할 거 아니에요. 저는 운동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먹는 게 먹는 거를 확실히 줄여야 돼요. 확실히 줄여야 운동을 어느 정도 해도 그게 빠지지 막 이런 말이 있어요. 많이 먹고 운동하면은 그건 건강한 돼지다. 라는 건강한 말을 돼지가 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네, 그 말을 제가 들은 적 있는데 아니, 너무 공감해가지고 그 이후로는 저도 좀 먹는 거를 이제 다이어트 할 때는 좀 줄이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럼 지금 무대를 서는 분들은 식단 조절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 거네요. 네, 그쵸. 그래야 다이어트가 되거나 내가 무대에 올라갔었을 때 조금 더 빛을 발하거나 이런 관객분들이 봤었을 때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 더 잘 보여줄 수 있으니까. 네. 좋아하는 유튜버라든지 구독 중인 유튜브 있을까요? 저는 구독하고 있는 유튜버가 정말 많은데 그 중에 뭐 한 3명 정도 얘기해줘요. 그럼 뭐 한 명이면 좀 아쉽잖아. 너 혹시 뭐 돼? 이거 아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저는 아세요? 몰라요. 모르세요? 이게 요즘 20대 분들 사이에서 엄청 유행하고 있거든요. 너 그러니까 혹시 뭐 돼? 너 혹시 뭐 돼? 약간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레오제이 메이크업이라는 채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크업 영상도 올라오는데 일상 영상이 많이 올라오는데 여기서 그 남성분들의 친구들 케미가
엄청나게 진짜 재밌어요. 네, 엄청 재밌어요. 그래서 이 말을 어디서 쓰냐면 뭐 예를 들어서 친구가 야, 너 뭐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하면 제가 장난으로 아, 너 혹시 못해? 그런 식으로 아, 이게 이런 뭐 식으로 밈이라 그러나요? 뭐 그런 거네요. 맞아요. 그냥 장난으로 이렇게 치면서 하는 건데 이게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모든 요즘 사람들이 그걸 딱 이렇게 리액션으로 넣는 거군요. 맞아요. 연예인 분들도 방송할 때 보면은 엄청 많이 이걸 쓰시더라고요. 30대만 모르는 네. 20대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얘기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미로 꼭 챙겨보는 유튜버 중 하나고 또 있어요? 사실 네. 청취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유튜브 채널 한 두 개 정도 제가 지금은 재미를 위한 유튜브를 하나 알려드렸고 네. 이제 도움이 되는 게 도움이 뭐가 있을까요? 되는 채널이 한 두 개 정도 있는데 그 복지마블 TV라는 채널이 있어요. 복지 마블. 네네. 이게 무슨 채널이냐면 그 채널은 국가 제도 그러니까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돈 같은 거를 정리를 해서 올려주는 채널이에요. 오, 진짜 그래서 좋은 채널이네요. 네, 그래서 저처럼 좀 귀찮아하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 채널을 가서 보시면 이것저것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대학생활이라든지 20대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무언가 혜택들이 정리되어서 잘 나오는 채널인가 보네요. 맞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막 이런 걸 인천들 찾아보거나 아니면 어딘가 막 전화해야 되는데 여기서 유튜브에서 딱 정리해 주니까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바로 이렇게 뭐 신청을 한다거나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런 거죠. 그런 건 어떻게 알았어요, 그럼? 이게 20대들 사이에 이게 다 공유가 돼 있어요. 저는 처음 알았는데. 아, 저는 그냥 개인적인 얘기인데 네. 아버지가 요즘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많다더라. 너는 왜 안 아. 알아보냐. 이런 식으로 막 구박을 하셔가지고. 너도 이제 알겠다. 그 나이대가 됐는데 좀 찾아봐라 이렇게 말하니까. 맞아요. 너가 이제 갈 길은 너가 알아서 해야지. 많이 알아봐라. 약간 이런 식이었어가지고 알아보다가 이제 생긴 채널이고요. 그럼 20대 청취자분들한테는 확실히 도움이 됐겠네요. 그쵸.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한테도 이 유튜브에 구독자도 올라갈 거고 조회수도 올라갈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청취자분들이 여성분들이 좀 네, 좀 많이 많다고 있어요. 네,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외모 치장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음, 없잖아요. 그렇죠. 뭐 왜냐면- 메이크업이라든지 뷰티라든지. 제가 그렇거든요. 아니 뭐 지금 또 예쁘게 하고 오셨는데.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레어리라는 채널이 있는데 이 연예인분들을 예로 들면서 뭐 이목구비라든지 이런 얼굴형 분석에 따른 헤어스타일링법, 화장법 같은 걸 알려주는 채널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거를 보면서 자기의 매력을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 매력도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코디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활용하면은 좋으니까 좀 알려드리고 뭐 싶었습니다. 데이트할 때라든지 아니면 뭔가 썸을 탈 때라든지 아니면 친구를 만나러 갈 때도 그런 것들을 하고 가는 거와 안 하고 가는 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외적인 게 보여지는 게 있다 보니 여성분들은 원래 만나면 그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거 조금 내가 안 했던 것들을 하고 온 사람이 있으면 물어보잖아요. 뭐 어디서 샀는지 어느 브랜드라든지. 근데 그런 게 맞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다 정보가 나오거나 어느 정도 뭔가 나오니까 사용하는 것들도 나오니까 따라하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걸 좀 저는 참고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족도가 되게 높았어요. 이거 보면서. 어때요? 만족도는 어느 정도예요? 여기서 나오는 만족도-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이 보여주는 사용법, 이 초보자들도 봐도 다 알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아무래도 100% 만족할 순 없는 게 음. 화장품이라는 게 이제 여자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분명 영상을 봤을 때는 그 사람이 발라보는 게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나도 사야지 하고 사면은 막상 내가 발라보면 뭐 얼굴 톤에 안 맞다든지 아, 이제 너무 뭐 나이가 들어 보인다든지 그거 옷에 그런 게 원래 많아요. 아 맞아요. 옷도 그래요. 맞아요. 옷도 TV 보고 뭔가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카탈로그라든지 우리가 뭐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보면 괜찮은데? 막상 사고 나면 사이즈가 이상하거나 내 몸이 이상한 걸 더 느끼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화장품이라는 거에서는 또 더 여자성분들은 많이 느낄 수 있겠네요. 그쵸. 아무튼 그래도 두 개는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청취자분들이 유튜브를 많은 채널을 다 몰라요. 자기가 보는 채널. 뭐 먹방을 본다거나 아니면 예능을 본다거나 아니면 음악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뭐 취미 이런 걸 보지. 오늘 효정님이 알려주신 두 가지 채널은 또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도움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준비한 토크가 상대를 편하게 하는 말. 이거는 효정님이 여기서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아이스 브레이킹처럼 얘기하는 거니까 상대를 편하게 해줄 때 있을까요? 혹시 효정님만 처음 만나는 사이거나 아니면 후배라든지 동생이라든지. 저 같은 경우는 말투나 이런 행동을 좀 많이 조심하는 편인 것 같아요. 먼저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아무래도 외적인 거나 이런 목소리나 톤이나 네네. 이런 거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아직은. 그게 확 느껴지잖아요. 왜냐면 네. 처음 보는 사람이거나 좀 뭐랄까 많이 자주 보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쵸. 뭐 이 사람을 딱 처음 만났다고 해서 뭐 속내를 알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먼저 그런 걸 좀 신경 쓰는 편인 것 같아요. 좀 더 뭐 그럼 이게 상대를 편하게 하는 말이 이성이랑 동성이랑 다르게 작용할 때가 있는 건가요? 저는 좀 그게 궁금해요. 예를 들면 똑같은 말이라도 남자가 얘기하는 거, 여자가 얘기하는 거 다를 수 있잖아요. 그게 조금 더 작용이 될까 궁금했었거든요. 혹시 그 질문 요지가 제가 뭐 연인인 관계에서 했을 때 말과 아니면 그냥 남사친 했을 때 말이 뭐 그런 걸 수도 다르다라는 있고 걸 물어보신 게 맞을까요? 아니요 그런 부분이 아, 아니라 네네네. 친구가 뭐 이런 거잖아요. 아빠가 얘기하는 거랑 엄마가 얘기하는 거 다른 것처럼 네. 어떤 똑같은 말이라도 내가 오늘 너무 집에 들어가서 지쳐 있었어요. 네. 근데 뭐 우리가 아빠 엄마랑 비교하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아빠가 오늘 잘하고 왔네 이랬어요. 근데 이거는 뭐 아빠가 그런 말 할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엄마가 와서 이제 우리 딸 오늘 잘하고 왔네 이러면서 좀 다르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 여자의 말투와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지금 조금 잘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아빠 엄마를 했지만 친구들 사이에서도 네. 아니면 뭐 가족 관계라면 오빠 언니 사이에서 다르잖아요. 오빠가 말하는 말과 언니가 말하는 동생도 남동생이 하는 말과 여동생이 하는 말이 다르거나 친구도 남자 동기가 얘기하는 얘기랑 여자 동기가 해주는 얘기가 달라질 때가 있잖아요. 네. 이 온도차가 생기는 건가요? 없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은 동성이 얘기했을 때 조금 더 좋은 걸까요? 아무래도 좀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게 동성 친구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걸 반대로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해요? 무조건 이성이 해주는 말이 더 좋을 수 있다. 왜냐면 우리 방송도 얘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메인 진행자가 됐잖아요. 여성 청취자들이 더 늘어나잖아요. 네. 그럼 뭐 제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성 청취자분들이 들었었을 때 저 말고도 분명히 다른 방송에서 저와 같은 고민을 얘기해주는 분들이 있지만 거기도 여성분들이 있겠지만 남성분들이 있을 거고 근데 우리 방송에 제가 매주 보거든요. 어느 정도의 이제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이 듣는지 그럼 어떨 때는 뭐 80% 이상이 여성분들이에요. 그랬었을 때 말은 똑같아요. 저도 고민을 들어주는 건 똑같지만 나의 말이 더 오빠가 해주는 말이 더 와닿을 때가 있는 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유튜브 콘텐츠도 봐도 여성분이 콘텐츠를 진행할 때 여성분들의 구독자가 많을 때도 있지만 어쩔 땐 남성의 구독자가 넘쳐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말을 편하게 해준다기보다 이성한테 끌리는 무언가들이 더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말로만 듣잖아 우리가. 유튜브를 예로 들면 네. 이제 여자 유튜버 중에 뭐 남자가 많은 유튜버도 있고 아니면 여자가 많은 많은 유튜버도 있잖아요. 있는데 그냥 뭐 제 생각인데 그 여자분이 많은 유튜버는 여자분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되는 콘텐츠 자체를 찍는 것 같아요. 정보를 더 네. 전달해 주는 거죠. 네, 그런 정보 전달에 있어서 좀 남자와 여자 이게 조금 갈릴 수 갈릴 있겠군요.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에서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콘텐츠의 장르에 따라서 갈릴 수 있지만 이 전달하는 말에 따라서는 아니라고 보는 거군요. 네. 저와 그러니까 약간은 좀 다른 의견일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해서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수 중에 남자 가수를 더 좋아해, 여자 가수를 더 좋아해? 가수. 이런 게 있을 수는 있겠네요. 노래하니까 딱 생각났는데 네. 약간 그 설레게 하는 그런 네네. 가사들이 있잖아요. 맞아. 근데 그게 남자 버전, 여자 버전 있으면 우리가 남자 버전이 여성분들이 더 많이 듣잖아요. 그게 진짜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본능적인 거예요. 그게. 사람 본능인가 봐요. 네네. 이게. 그게 본능적인 걸 수도 있고 학습이 되어가는 게 우리가 남자 여자가 다르다는 거를 사회 활동을 하면서 알아가잖아요. 네.
우리가 뭐 아기 때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구분 안 하거든요. 네. 뭐 유치원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조금 더 커서 남자 여자가 다르다는 걸 알아가면서 목소리라든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에 끌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게 가장 많이 작용되는 게 목소리라 생각해서 편하게 하는 말들도 아까 뭐 예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지만 가수라든지 우리가 목소리로만 보여지는 사람들은 그게 조금 더 작용될 때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지금 가족 관계가 어떻게 돼요? 뭐 오빠가 있어요? 아니면 언니가 있어요? 아쉽게도 외동입니다. 외동이군요. 네. 근데 아마 외동이 아닌 분들은 오빠가 얘기하는 거랑 언니랑 얘기하는 게 다를 때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게 작용되는 말, 그러니까 위로를 받거나 어떤 나한테 응원해 줬었을 때. 이런 이성한테 뭐 오빠가 됐든 친구가 됐든 네네. 위로받는 그 느낌과 동성한테 위로받는 느낌이 확실히 다른 다르죠. 것 같기는 해요. 다르게 접근하거나 다른 감정으로 봐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한테 조금 고민을 털어놨었을 때 더 좋을 때도 있는 거고. 근데 맞아. 이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당연히 네. 동성한테 더 듣고 싶거나 동성의 말을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쵸. 아직까지는 이 반대 있는 사람들한테 더 끌리기 때문에 우리가 뭐 콘텐츠를 만들어 가거나 제작을 할 때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남성 뭐 아이돌 생기면 여성 팬덤이 생기는 거고 여성 아이돌은 남성 팬덤이 생기는 거고.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봤었던 것 같아요. 크게 봐서 그렇고 음. 저는 상대한테 좀 편하게 해주는 말은 뭐 솔직하게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어려워요. 누군가를 편하게 해주는 게 쉽지 않은 게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친하고 안 친하고가 모르잖아요. 그쵸. 친한 사이라면 이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친구니까 말을 어떻게 하든 듣든 나도 어떤 얘기를 들어도 감정의 변화가 없지만 뭐 조금 알고 지내는 사이거나 비즈니스적 관계라면 내가 이 사람을 편하게 하려고 이제 괜찮아요. 그래도 이 사람은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편하게 해라고 뭐 후배한테 너 편하게 해도 돼 그러는데 갑자기 더 긴장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 같아요. 그 사람한테 어떤 말을 했었을 때 표정이라든가 이런 걸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표정을 숨길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목소리는 어느 정도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배거나 오빠거나 뭐 언니였을 경우에는 내라고 하거나 이렇게 딱 정리를 할 수 있지만 표정은 그게 아니거든요. 표정이나 행동을 네. 숨기긴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또 위에 사람들은 아래 사람들이 긴장하는지 안 하는지를 더 보일 때도 있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했었는데 아마 청취자분들도 생각하는 게 다 다를 것 같아요. 뭐 효영님이랑 저랑 생각하는 게 또 다를 수도 있고 지금 듣고 있는 분들도 어떤 부분이 좀 위로가 되는 말, 아니면 편하게 하는 말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댓글 2개 읽어 드릴게요. 지난 방송을 제가 혼자 독백을 좀 했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셔서 기억에 남는 댓글 2개를 좀 선정했어요. 하나는 제제님이 오랜만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문희님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그동안 제가 좀 조용했죠? 거의 매일 팟캐스트를 챙겨 듣고 있었는데 댓글은 달지 않았어요. 근데 문희님이 쉬겠다고 하셔서 댓글을 안 남길 수 없네요. 찾아봤는데 한국 날씨가 엄청 덥네요. 문희님이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 조심하시길. 제제님이 어떤 분 같아요 혹시? 따뜻한 분 같은데요? 왜냐면 이렇게 딱 중요한 시기에 또 댓글을 달아주셨으니까. 이분이 외국인이에요. 아 진짜요? 네. 지금 들으신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영국에서 우리 방송을 듣고 있고 한국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아. 그래서 뭐 게스트분들은 다 모르지만 우리 청취자분들 사이에서는 지금 외국인 분들이 좀 듣고 있거든요. 깜짝 놀랐죠. 네. 근데 진짜 한국말처럼 다 쓰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한국어를 되게 잘하세요. 세계로 뻗어나가는 채널이네요. 글로벌 채널이에요. 나는. 그러니까요. 식사도 잘 챙겨 드시고요. 영국도 날씨 너무 더워서 밥 잘 못 먹어요. 요즘같이 날씨가 더워지면 아이스크림만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영국이라 남겨주셨잖아. 혹시 더우니까 뭐 찾게 되는 음식이 있어요? 냉면이요. 냉면. 팥빙수. 물냉면이랑 비빔냉면 중에 뭘 좋아해요? 당연히 물냉면이죠. 물냉면. 이 국물의 맛을 봐야 되기 때문에. 팥빙수는 뭐 빙수도 여러 가지 있죠. 뭐 메론 빙수 아니면
뭐 수박 빙수 뭐 되게 많잖아요. 그냥 팥빙수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먹보기 때문에 가리지 않습니다. 아 빙수도 다양한 종류를 좋아한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에 남겨주신 게 암튼 오늘 또 팟캐스트 들으며 위로받고 가요. 늘 감사히 듣고 있어요. 모니님 좋은 하루 보내세요. 남겨주셨는데 제자님 오랜만에 이렇게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알바하고 계신다고 마지막에 남겼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또 잘하고 계시는지 뭐 다음 댓글을 통해서 조금 또 안부 인사를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배고픈 자하상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자주 댓글을 쓰진 않지만 구독자로 매주 잘 듣고 있어요.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어서 편안했어요. 바른 마음으로 청취자들을 이끌어 주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누군가의 위로가 청취자들에게 힘이 된다는 건 같은 청취자여서 더 기분 좋은 일 같아요. 힘든 시기라서 더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잠깐인데 그걸 못하는 모니님의 마음이 이해돼요. 저에게도 여유가 필요한 시기인가 봐요. 유튜브도 응원할게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지난 방송에 제가 대본 없이 그냥 와서 조금 넋두리를 했는데 애청자분들이 많은 댓글을 남겨주셔서 저도 힘이 됐고 서로 위로하면서 한 주 정도는 쉬어가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거든요. 효정님은 언제 이렇게 쉬고 싶으실 때가 있어요? 끊임없이 달렸을 때 똑같으신 것 같아서 또 그런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 힐링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은. 네, 그렇죠. 이렇게 약간의 쉼과 힐링, 편안함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계속 일만 해오다 보면 아무래도 지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꼭 그래서 이제 제 전공이 무용이다 보니까 네네. 뭐 공연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많으면 계속 스파르타식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일이니까 제 전공이고 뭐제 것일 수 있겠지만 이 내 거 말고도 이제 외에 일상적인 면도 저한테 필요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때가 더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냥 일적으로만 너무 달려왔을, 그러니까 전공만 너무 막 이렇게 공연으로 집중했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나도 모르게 그 머릿속에 또 오르는 거고 그래서 빨리 잘 무대가 끝나서 그런 걸 다시 하게 되거나 잠깐의 쉼이 있으니까 다음 공연이라든가 다음 무대에 더 힘내서 더 힘을 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뭘 많이 해요 그러면? 그럴 쉴 때 쉴 때 먹는 거 말고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방금 먹는 거 말씀드릴 뻔했어요. 아 그래? 해요 그럼. 아니요, 그게 아니라 보통 아무래도 힘들게 막 몸을 썼으니 집에서의 그 침대에서 아, 휴식하는 시간이 정말 그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렇게 누워 있거나 아니면 편하게 쉴 때 내 몸을 그냥 안정을 딱 주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수고했다, 쉬어라 하고 침대에 좀 이렇게 붙어 있다가 이제 아무래도 몸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또 너무 가만히 있으면 안 몸이 되니까. 또 굳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이제 때문에 나도 모르게끔 계속 이렇게 습관적으로 몸을 쓰게 되는 것도 있네요. 네, 뭐 어디를 꼭 간다든지 가서 좀 활동적인 걸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아요. 그럼 공연 끝나고 나서 이렇게 친구들이 뭐 응원 메시지라든지 이렇게 격려 메시지 보내줄 때 있잖아요. 네. 기억에 남는 그런 말은 없었어요. 워낙 이게 하나의 무대가 끝나고 나서 친구들이 그래도 관심을 갖거나 주변 지인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네. 남겨줄 거 아니에요. 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다들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진짜 제 주변에 많아서 그거에 힘입어서 정말 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사실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저희 부모님께서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아라. 아, 너무, 오히려. 네, 너무 애쓰지 마라. 오히려 이렇게 다독여 주시는 거네요. 맞아요. 뭐 너 잘했어, 수고했어 이런 말보다 그런 말도 좋지만 부모님이 그런 말을 해주셨을 때 오히려 뭔가 좀 더 막 울컥하고 옆에서 지켜보아온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실 때 또 의미가 생기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랬어요. 갑자기 뭐 이렇게 감성적으로 갈 건 아니었는데 좋은 이야기여서 뭐 네, 청취자분들도 듣고 흐뭇하게 웃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오늘 댓글은 2개만 소개해드리고요.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연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